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오늘도 역시 장어들의 사연으로 장근석이 방송하는 장어와 장근석의 본격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직진 라디오. 이번 주도 한번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일단 팀H 녹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밀린 광고 촬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스케줄들을 한꺼번에 이제 그 광고 촬영이라는 걸 한꺼번에 딱 몰려오는 짐 같아서 요번 한 주는 아마 거의 광고 촬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차이련 씨의 영화 시사회 때 제가 그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는 했었으나 제가 그날 광고 촬영이 너무 늦게 끝나서 촬영을 못 가서 제가 트위터로 오늘 시사회 불참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런 스타는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스케줄 취소된 거 팬들한테 본인이 직접 알려주는 게 어딨어. 보통 매니저들도 안 해, 그죠?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혹시 허탕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DJ는 아시아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장근석과 함께하는 이번 주 주제입니다. 다이어트. 모든 분들, 특히나 모든 여성분들이 평생 동안 해 나가야 하는 숙제이겠죠. 오늘 다이어트를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요즘 저희 가장 관심사입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사실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가 그 직진 투어를 각 도시별로 DVD를 촬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컨펌을 받으려고 제가 회사에 온 거를 데이터를 봤는데, 아니 후쿠오카부터 시작해서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애가 점점 커지네. 아니 노래 부르는데 애가 턱이 없어져 점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그 드라마 촬영과 그 공연을 같이 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고 자기의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없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거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게 됩니다. 고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이에요. 요쪽부터 이렇게 슉 한번 훑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직원들밖에 없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말로 그 식단도 딱 짜여진 만큼 하루에 운동량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식사 시간을 딱 타이트하게 줄여서 2시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뭐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요. 귀가 얇아져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왜냐면 뭐 일단 관심사를 빨리 다른 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뭐 어차피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라는 말이 있듯이 즐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에게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힘을 빌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리하자, 아름드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단기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요. 요요가 오니까요. 그 대신 항상 몸무게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첫째, 체중계에 수시로 올라가서 몸무게를 체크합니다. 일정 몸무게가 초과되면 금식을 하죠. 둘째, 옷 사이즈를 늘리지 않습니다. 한번 늘린 사이즈는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집에 체중계가 없어요. 그 체중계가 없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어떤 일정 숫자에 제한돼서 본인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살이 빠졌을 때는 체중계가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중계를 저는 좀 안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식단 관리하고 뭐 식사 이렇게 찢어서 먹고 운동하고 뭐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딱 지나는데, 일주일 후에 몸무게 변화를 보러 체중계 올라가는데 안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전문 용어로 빡이 돌아요, 안 돌아요?
그 정말로 부정적인 그 생각이 드는 건, 만약에 0.1kg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만약에 뭐 운동을 해서 근육이 좀 붙어서 무게가 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건 본인의 기대 심리는 체중이 줄을 거를 예상을 하고 체중계에 올라간 건데, 그만큼 목표치가 딱 일주일 만에 눈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허탈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체중계가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재든가, 아니면 뭐 3주에 한 번씩 재든가, 2주에 한 번씩 재든가, 뭐 이렇게 좀 벌어뜨리는 게 낫지, 매일매일 몸무게를 신경 쓰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체중이라는 게 되게, 이건 제가 좀 전문 지식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 온갖 다이어트를 해본 제가 여러분들께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력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늡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유산소를 몇 분 운동했느냐, 근력을 얼마나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거는 본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운동을 할 때 체중계를 그래서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씁니다. 평소에도 잘 신경을 안 쓰지만 다이어트 할 때 괜히 막 이번에 몇 킬로 빠졌지, 오늘은 몇 킬로 빠졌지, 전 전혀 안 그래요. 제가 1년에 체중계에서 몸무게를 재는 날은 딱 2번 정해져 있어요. 언젠지 알아요? 술을 많이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하고 있다가 사우나를 가요. 그럼 사우나에 체중계가 있어요. 땀 흘리고 몸 샤워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체중계인데, 저는 1년에 그렇게 딱 2번 잽니다. 집에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데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봐. 재밌는 게, 제가 사실 몸무게가 한 6kg 가까이 쪘어요. 드라마 하기 전보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2주차 이제 다이어트 들어와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그 옷 사이즈라는 게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맨날 입었던 게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들어간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나는 살이 쪄도 옷이 안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작년이구나. 작년 초부터 작년 여름까지 살이 한번 급격하게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에 나는 지금부터 스키니한 몸매를 유지하겠어라고 하고 바지를 27을 산 거라. 그때도 타이트했어요, 27. 그래서 나는 계속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고, 이제 봄이 슬슬 되면서 작년 샀던 바지를 꺼냈는데 허벅지 반도 안 들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여자분들이 왜 자켓 입고 막 이런, 그리고 또 청바지 입고 뭐 스페셜 K 드세요, 뭐 비키니 몸매 관리하세요, 뭐 이런 거 보면 청바지가 안 들어가던 게 막 들어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와, 근데 저는 그 바지가 안 들어간다는 걸 처음 느끼고, 제가 그거에 충격 먹어서 다이어트를 선생님까지 구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그게 좀 깜놀이었습니다. 입었던 바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마치 다른 사람이 입었던 것인 것 마냥. 허리 사이즈는 28에서 바뀐 적은 없어요. 28, 29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지는 있는데, 27은 저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야? 사이즈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요. 특별한 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굽고 튀기는 음식보다 삶고 쪄먹는 방법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고, 평소에 체중계를 가까이 하면서 늘 몸무게를 체크해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고무줄로 만들어진 바지는 멀리 없. 빙고. 이게 어느 순간 타이트한 게 불편해지는 시대가 와요. 시점이 온대. 시대가 아니고. 타이트한 옷이 이거 왜 이렇게 껴?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릎 늘어난 트레이닝 바지 입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딱 그 타이트한 걸 입다가 트레이닝을 입었어. 그러면 이게 완전 나의 세상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순간 글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일단 고무줄로 만들어진 바지 멀리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몸무게는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 수 있어도 몸매는 예전 같지 않다는 부작용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몸무게뿐 아니라 몸매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올해는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식습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고 나 운동했으니까 이제 먹어야지 하고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식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로 제가 요즘 이렇게 먹어요. 주로 삶아서 먹고요. 데쳐서 먹고요. 튀기거나 굽거나 뭐 그런 음식들은 거의 최근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돼요. 관리할 때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어, 주로 저는 요즘 닭가슴살, 오리 훈제, 그리고 청경채, 아침에는 가지 볶음밥. 아침만 유일하게 일반식으로 조금 먹을 수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나트륨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김치, 뭐 반찬, 밑반찬 이런 거 먹어본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몸에서 나트륨을 빼셔야 지방이 빠집니다. 맞죠? 내가 이게 왜 좀 한마디 한마디 오늘 좀 조심스러웠냐면 지난주 방송에서 그 허영만의 종이나라라고 했는데 허영만이 아니고 김영만 아저씨더만. 너네 옆에서 그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김영만 아저씨께 죄송합니다. 네, 김영만 선생님의 종이나라였던 걸로 나트륨이 먼저 빠져야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집니다. 근데 나트륨이 빠졌을 때 몸에서 나트륨을 되게 먹고 싶어요. 소금! 몸이 이렇게 소금! 이러고 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그러면 소금! 하면서 갑자기 몸에서 지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 이랬는데 나 저거 한 입만 먹어도 되겠지? 하고 딱 먹으면 소금! 하고 몸이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 나트륨을. 그냥 다 빨아버리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살이 잘 안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염식 식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네요. 헐렁한 바지 절대 입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요즘 들어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안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살 빠지는 거 몸 옛날 같지 않을 거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몸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예전처럼 살이 휙휙 빠지지는 않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한 가지는 딱 그거예요. 몸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또 운동한 대로 세상살이에 대해서 불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도 생활하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승부한다. 뭔가 그 식단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리지님이 보내주셨어요. 덴마크식 다이어트. 장배우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대학교 1학년 때 용돈을 털어서 샐러리, 자몽, 스테이크용 안심까지 잔뜩 샀었더랬죠. 당시엔 자몽이나 샐러리가 지금보다 비싸서 정말 학생에겐 고비용 다이어트였지요. 주 메뉴는 삶은 달걀이고요. 샐러리와 오이, 당근을 도시락처럼 가지고 다녔었는데 효과는 봤지만 그 여파 때문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삶은 달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 크크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닥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요. 다이어트 법이 정말 많습니다. 덴마트 다이어트래. 덴마트랜다. 여러분 저희는 얕은 지식으로서 DJ의 실수가 허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안 돼요. 덴마크 다이어트. 몸이 탄수화물을 안 받아들이는 체질로 만드는 건가요? 황제 다이어트는 아예 고기만 먹어서 단백질 자체만 섭취하는.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는 칼로리 낮은 야채, 과일 하나만 집중 공략. 하긴 옛날에 뭐 포도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소고기 황제 다이어트가 그 황제처럼 고기만 먹는다 그래서 고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할 때 야채도 먹으면 안 돼요? 고기만 먹어요? 요즘에 근데 이건 사실 옛날 얘기잖아. 덴마크 황제 원푸드 뭐 이거는 한 10년 전에도 있었던 다이어트인데 요즘 트리제이 회사에 씨알데기 없는 다이어트가 하나 열풍을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디톡스. 우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신기한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디톡스 제품을 가지고 온 거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여직원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본인 말로는 본인이 4kg가 빠졌대.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4kg가 빠지는 건요. 아무리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수분이 빠지거나 몸에서 뭐
숙변이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중계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4kg 빠졌다고 우와 이거 막 장난 아니야 해서 다 먹었어. 우리 회사 여직원들 그대로야.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그 디톡스 프로그램은 한 번은 해볼 만한데 그걸로 지속적으로 살을 빼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자신에게 좀 더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안 먹어본 건 아닙니다. 나도 먹었어!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깔깔 소나무님이 보내주셨어요. 유사 이래로 다이어트 최고의 비법은 뭐니뭐니도 상사병이죠. 저는 대학 1학년 때 짝사랑하던 편집장 선배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극도로 상심한 나머지 한 달간 7kg가 빠졌었어요. 요즘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당근 사과 주스 단식법인데요. 급히 살을 빼야 할 때 온몸에 독소와 함께 살과도 작별하는 방법이죠. 일주일간 끼니마다 당근 사과 주스만 먹고 매일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4kg 정도가 훅 빠져요. 당근 사과 주스 단식은 다이어트라기보다 디톡스에 가까운데요. 한마디로 인체의 주요 장기들에게 주는 즐거운 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많이 하는 내 얘기하는 거. 술 담배 많이 하는 장배우에게 혈액도 깨끗이 하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술 담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술은 끊었어요. 술은 운동하느라고 진짜로 딱 열흘 동안 소주 한 병밖에 안 먹고요. 담배는 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핑계로 여전히 담배는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식의 단식법은 금방 빠지는 것만큼 금방 찐다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몸에서 매일 먹다가 갑자기 뭐 밥이나 기본 반찬 김치를 먹다가 어느 순간 당근 사과 주스만 들어왔어. 그러면 얘들 몸이 또 김치 하고 있는데 당근 사과 주스니까 김치 이 뭐야 무슨 당근 사과 주스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이 좀 빠지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막 김치를 먹었어. 그럼 몸이 똑같이 나트륨이랑 똑같아. 김치 하면서 이렇게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나트륨들을 더 쪄버린다는 거지 평소보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디톡스에 대한 열풍도 한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디톡스에는 크게 좀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고 오히려 좀 반감이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장수하시는 분들 인터뷰나 건강관리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몸매 관리도 중요하죠. 저는 또 직업이 그러니까 몸매 관리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그런 좀 자기만의 케어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며칠 만에 4kg나 몇 킬로가 빠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하나 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이어트 영원한 테마.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운동 플러스 저칼로리한 식사 플러스 근성. 다이어트에 좋은 스프를 근장하게 알려드릴게요. 보니까 사연들이 전반적으로 운동을 하루는 저는 10분을 유산소를 하고 20분을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5분은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죄다 먹는 거구만. 디톡스하고 뭐 똑같아. 여기 실패한 사람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기 있네 저기 주범 디톡스 퍼트린 주범. 다시 불었잖아. 불으니까. 자 소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식사 근성 그러니까 운동과 저칼로리 식사 근성 보내주셨고요. 좋은 스프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은 레시피입니다. 꼭 근장도 시험해 주세요. 양배추, 호박, 당근, 양파 각 100g씩 물 1리터. 야채는 작게 썰어서 냄비에 야채와 물을 넣어서 처음에는 화력이 센 불로 끓으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를 삶습니다. 그릇에 덜어 먹을 때 마음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 후추와 소금도 넣고요.
아침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후추와 소금도 넣고 아침에 한 잔, 밤에 두 잔 공복되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 업, 면역력 업 다이어트가 되는 셈입니다. 응아도 잘 나옵니다. 맛은 점점점점. 거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사실은 10년 내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다이어트들이죠.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마녀스프라는 그 메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맛은 없는데 그걸 먹으면 예뻐지는 그런 스프라 그래서 그 어떤 한국에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100kg대의 그 분이 50kg를 무려 감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이어트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데요. 이 마녀 주스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를 좋게 하고요.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을 준다고 합니다. 또 붓기를 뺀다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이걸 이제 야채 스탁이라고 하죠. 그 야채 육수를 요리할 때는 많이 쓰는데 평소에 이걸 먹으면서까지 살을 빼본 적은 없어요.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먹고 너무 맛이 없어서 다시 한번 먹어볼 뭐 그런 찬스는 없었습니다. 마녀스프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먹고 아침에 와 마녀주스 먹었다, 저녁에 마녀주스 먹었다, 새벽 2시에 김치 하나에다가 밥 2숟갈 먹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예 차라리 저염식 식단을 딱 짜서 그 운동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지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운동과 식단만큼 그렇게 좋은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네, 어쨌건 뭐 마녀스프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식단을 봤었는데요. 사실 뭐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될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간혹 가끔씩 하면 도움이 될 만하지만 메인으로서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 그런 식단들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섹션이 이제 움직이는 게 답이다라는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I just wanna have fun. I just wanna feel good. 자, 본격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게 답이다. 하대사랑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하대사랑님이 보내주셨어요. 애기 둘 낳고 10kg 가까이 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결혼 전에 하던 댄스 학원을 등록했어요. 재즈 댄스, 방송 댄스, 다이어트 댄스 골고루 다 해봤는데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건 역시 다이어트 댄스. 작년 1년 동안 6kg를 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5kg를 더 빼는 게 목표고요. 작년 티미니치 앨범 나왔을 때 댄스 선생님한테 선물해 드렸더니 수업 시간에 틀어주시는 센스. 정말 힘들 줄 모르고 신나게 춤췄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개의 공연을 해봤잖아요. 공연을 한 번씩을 하면 사실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몸에서 땀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사실 줄긴 줍니다. 근데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의 그 칼로리 소모는 정말 그 웬만한 운동만큼 굉장히 그 많은 칼로리가 소모가 되는데 유독 TMH 공연을 하고 나면 얼굴이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 몸에 붓기가 빠지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보통 이제 그러니까 TMH DVD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와 커트의 차이를. 커트는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고 움직여도 이제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움직여 이렇게. 약간 근육밥 움직여야죠. 춤도 약간 이렇게 춰요. 약간 이렇게 땡땡한 헐크 춤 추듯이. 근데 저는 약간 그 톰과 제리의 제리처럼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약간 탈춤 추고 온몸을 다 털잖아요 무대 위에서. 그게 한번 공연을 하고 나면 몸이나 얼굴이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그 TMH 파티 투어를 8개 8회를 진행했었죠. 8회를 진행하고 거울을 딱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질 수가. 그래서 8회째 전에 이미 나는 4회째부터 느꼈지. 그래서 5, 6회째 좀 더 과감하게 티를 찢어버리는 찌끈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5, 6월 달에 이제 3개월 동안 좀 다른 스케줄 하고 5, 6월, 6월 달에 5월 달이었죠. 무도관에서 공연을 할 때 애가 좀 찝니다. 그래서 약간 벗는 거에 대해서 대기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과연 오늘 찌근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제 몸에서 그 무도관 때의 저를 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 무도관 때도. 그래서 뭐 그렇게 군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 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좀 그냥 안 하고 유지를 해도 괜찮은 몸인데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자기 몸을 봤을 때 그냥 살을 더 빼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더 불만이고 왠지 여기가 더 뚱뚱한 것 같고 그 저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을 보면 그 부끄러워하면서 찌끈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 아, 저 때는 그나마 지금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위안을 얻으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저의 스케줄은요. 일주일 동안 3회에서 4회 정도의 PT를 받아요. 하루 시간은 한 근력 운동이 1시간 반,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사이고 보통 그 커트 같은 근육 바보들은 저걸 해요. 웨이트를 치죠.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무게를 많이 사용하고 저는 맨손 운동을 위주로 합니다. 그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 본인의 땅바닥에서 맨손으로 하는 그 운동들을 근력 운동으로 좀 많이 하고요. 유산소를 운동 끝나고 한 30분 정도 그 러닝머신에서 인클라인을 좀 높게 잡아서 뛰는 거 말고 걷는 걸로 한 30분 정도씩 하고 있고 사실은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불태우려면 유산소만 한 게 없죠. 근데 먼저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하면 지방들이 되게 잘 탄다고 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딱 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오히려 더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뭐 많은 얘기일 수도 있죠. 무조건 빠른 속도로 뛰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움직임으로 그 템포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바로 유산소를 올바르게 운동하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스쿼트를 자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허리의 뒤에 무슨 척추 기립근 이건 내가 정확하지. 척추 기립근과 허벅지의 그 상부 쪽을 이용해서 힙업도 되고요. 척추 기립근의 자세에 그 근육이 생기면 기본 허리 자세가 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등과 허리가 굽어서 저걸 좀 펴주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면요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깨도 펴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니 이거 뭐라 그래 이 안에 있는 거 자 갈비뼈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숨쉬는 그걸 뭐라 그러지 횡격막? 횡격막 오! 오! 너 어떻게 알아? 제일 못 맞출 것 같은 애가 맞췄어. 다이어트와 상당히 거리가 먼 애가. 횡격막을 조이고 풀어주고의 그것만 알면 여러분 운동하는 거에 50%는 거의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목표치를 멀리 세우는 것보다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만 운동하는 게 가장 그거라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의 사연이죠. 뱃살공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라는 주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아이디를 쓰고 계세요. 우리 회사에도 뱃살공주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결혼 후 3번의 출산으로 얻은 몸무게 85kg. 저는 어렸을 때 방송 보면 모든 여자들이 뭐 입만 열면 45kg라 그래서 전 모든 여자가 45kg일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현실은 정말 다른데 우리 엄마가 아직까지도 46, 7 그 젊었을 때 사이즈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회사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자 일단 출발해 봅시다. 3번의 출산으로 얻은 몸무게 85kg. 배고픈 마음은 늘 갖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말 꿈 같았던 다이어트. 장근석의 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게 몇 년 전이야. 4년 전이네. 저로 인해서 시작이 됐대요. 장근석의 난 공연을 보기 위한 내 남자 남편과의 협상. 30kg를 빼면 장근석 공연에 보내준다. 진짜 빼면 너 하고픈 대로 다 해줄게. 각서의 지장까지 쾅쾅 찍었습니다. 단 1kg도 빼기 힘들었던 내가 장근석 씨를 꼭 보러 간다는 집념과 각오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포대교부터 일산까지 장근석을 만나자. 하나 둘 셋 넷. 장근석을 보러 가자. 둘 둘 셋 넷. 구호를 외치면서 2시간 걷기 운동, 1시간 자전거 타기, 1시간 요가, 1시간 스탬프 밟기와 훌라후프 돌리기,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루에 4-5시간을 운동과 함께 했죠. 우연히 아침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토마토만 먹고 한 달 만에 20kg의 감량에 성공한 주부가 나오더라고요. 토마토는 주먹만한 크기로 15칼로리, 하루에 20개를 먹어도 300칼로리, 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낮은 토마토만을 배불리 한 달을 먹었고요. 장근석 팬클럽 정회원 가입이 2009년 12월 14일, 장근석의 난 공연이 2010년 1월 31일. 그러니까 몇 개월 터울이야? 2달? 한 달? 한 달 반 동안 자그마치 32kg를 감량했습니다.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저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열어주고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준 장근석 씨.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운동하고 이렇게 뺄 수는 있지. 그래서 현재의 유지는 어떻게 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 달 만에 32kg씩 빼면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요, 최단 기간에 감량해 본 게 그 예전에 제가 너는 펫이라는 영화를 처음에 들어갈 때 현대무용을 배우는데 2달 반 가까이 그 현대무용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을 이제 식단 관리를 하면서 같이 현대무용을 시작했는데 약간 그 복근, 여러분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저도 복근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봤어요, 거울로. 근데 제 몸에는 복근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닥 그렇게 복근에 집착을 하는 편은 아닌데 2달 반 동안 제가 거의 한 10kg 가까이를 뺐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60kg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오케이, 맘먹었으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진짜 타이트하게 해서 61까지 갔는데 그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키랑 체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거 좀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까지 써봤냐면 그냥 먹는 대로 다 토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건강에 상당히 안 좋지만 얼굴 작아지는 데는 그만한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술 먹고 쭉 한번 뱉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얼굴이 쭉! 한때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너무 막 이런 건 건강에도 안 좋고 좀 위험한 방법이라서 그 이후로는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일단 기본적인 운동으로서 이렇게 몸 관리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한 운동은 또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만, 이 뱃살공주님이 지금 몇 킬로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봐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분이랑 전화해보는 거죠. 전화 연결해봐서 실제로 다이어트의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엄 안내 마서. 그대만 좋아해 거짓말하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그대만 사랑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근석입니다. 이것 봐, 장근석 팬들은 꼭 놀라질 않아. 장근석이 전화를 하건 만나건 그냥 그냥 그러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네, 직진 라디오에서 지금 현재 전화를 드리는데요. 네. 일단 사연을 잘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옆에 누구예요?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돼요?
자, 결혼 후 3번의 출산으로 85kg까지 몸무게가 가셨다고요? 예. 근데 무려 한 달 만에 30kg를 뺐어요. 네. 32kg를. 네. 운동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었나요? 어려운 거는 딱히 없었어요. 거의 장근석의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어요 멘트 이후로 가장 그 닭살 돋는 멘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30kg를 감량하고 나서 예. 본인이 뭐 가족들에게나 얻었던 혜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산다는 거? 예를 들자면 뭐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래요? 네, 그런 거는 자주 그러고요. 오! 네. 뭐 회의도 그냥 편지 하나 써놓고 날아가면 되는 거고. 아, 해외에도 직접 자주 가시는군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그 85kg에서 30kg를 빼면 네. 52, 3kg대의 몸무게가 돼야 되잖아요. 네. 현재 몇 킬로예요? 그거는 비밀인데. 아니 그냥 뭐 다시 또 운동해서 빠지실 수 있으니까. 조금 쪘어요. 조금이면 한 70? 70? 아니요. 아니 왜냐면 제가 뱃살공주라는 플랜카드를 자주 봤는데 네. 그걸 들고 있던 분 중에 50kg대의 분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50kg대는 되거든요. 알았어요. 화를 내고 그래 사람이.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다이어트를 하는 수많은 장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냥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는 거? 죽기 살기로요? 네.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저도 해봐서 아는데. 오늘 통화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아침 8시부터 스케줄이 있어서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도 좀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네. 어쨌건 그 아이디에서도 느껴지듯이 뱃살공주라는 타이틀이 네. 잘 어울리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어렵죠.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맘먹으면 빼는 건 쉬워요. 근데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하루하루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 관리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건강하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제정신이 아닌 관계로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미 공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의 5기 팬미팅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이제 갓 중학교 입학을 앞둔 14살 장어입니다. 그저 이쁘게 보이려고 하루 전날 이쁜 옷도 고르고 머리도 하고 팩도 해서 오빠를 보러 갔지요. 근데 저는 오빠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다이어트였구나. 그날 이후로 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오빠에게 더욱 뷰티풀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기 팬미팅 언제 했었죠? 얼마 전에 했던 게 5기 팬미팅이죠. 5기 팬미팅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14살 장호가 있었어? 어디? 나만 못 봤네. 남자야 심지어. 아니 남자 아니죠? 예쁜 남자 드라마. 아 예쁜 남자의 나는 예쁜 남자 신생장어가 아니고 예쁜 남자 신생장어. 그래 오빠의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보통 오빠의 캐릭터는 24세 이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캐릭터인데 14세 중학교 입학을 앞둔 14세 베이비 장어가 탄생한 게 일단 너무 축하하네요. 저 자신에게 이번 팬미팅에 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여자 배우들이 기피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카메라에서 투샷을 잡을 때 제가 이제 머리도 길고 턱선도 이제 좀 살 빠졌을 때는 샤프하고 그러니까 여자 배우들이 좀 같이 투샷 찍히기가 굉장히 좀 피하게 되는 그런 남자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말랐을 때 61kg, 2kg 이렇게 나갔을 때 예전에 일본에서 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와 저는 그때의 저를 보고 저건 정말로
남자로서의 가질 수 있는 몸매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말라서. 그리고 또 제가 일반 그냥 스타일 중에 깨깨 마른 사람들을 별로 지향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은. 그 샵을 가면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다 깨깨 마른 거 알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마르고 싶진 않은데 의도하지 않게 저도 모르게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정말 뼈밖에 안 남았을 때 제 모습을 보면 그닥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른 것보다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일단 이 친구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겠네. 축하해. 나도 얼마 전에 졸업했어. 같이 밥 한잔 할 걸. 아쉽네.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에 입학을 앞뒀다고요. 축하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빠같이 꼭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어트에 관련된 사연을 나눠봤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제 직업에 의해서 보여지는 게 직업이고 자기 관리하는 게 의무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건강관리는 아주 좋은 생활습관이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오히려 더 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들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 역시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자기관리와 함께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다 보면 저처럼 예쁜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정도면 예쁘지 뭐.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벅거리는 와중에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주제 뭡니까? 사이버 러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